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해외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 이런 교육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녀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뉴저지 한국학교를 이끌어 오신 교장 선생님과 또 이사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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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황현주 교장 선생님. 네. 네. 그리고 김동수 이사장님. 네. 네. 임상심리학 박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황현주 우리 교장 선생님은 또 여기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직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시면서 또 뉴저지 한국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교장을 한 것은 이제 지금 4년 정도 됐고요. 네. 그 전에 또 교사로서 뉴저지 한국학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미국 현직에서 지금 교사로 계시면서 한국 학교의 교사로 계시는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일반 공립학교에서 일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 직업이고요. 이제 주말 학교인 한국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좋아서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런 봉사도 반 들어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직 교사로 계시면서 또 한국 학교 또 교장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와 또 두 곳의 그 교육적인 부분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다 생각이 되네요. 네,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 날 오면 또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한테 한국 공부를 시키고 한국 문화 학습을 시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벌써 뉴저지 한국학교가 30년이 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1982년도 10월에 설립을 했고요. 개교는 1983년 1월 8일 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뉴저지 테나플라이 미들스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0년이 됐는데 그런 훌륭한 학교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선생님 또 많은 이사분들 또 동포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참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동포 사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 자녀들의 문화, 자녀들의 역사, 또 그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연구 시범 학교로도 지정이 됐잖아요. 네, 작년 2012-13년 1년 동안 뉴욕 교육원에서 지정하는 뉴욕 그 역사 시범학교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연구 교사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8분이 모여서 아이들한테 어떤 역사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같이 또 우리가 커리큘럼도 만들어가고 학습 재료도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친다, 우리의 뿌리를 가르친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배우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역사 교육을 시키게 됐고 우리 교사들도 그걸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김동수 이사장님은 네. 임상의학 박사시잖아요. 임상심리학 박사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심리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라 생각이 돼요. 네, 아무래도. 자녀들에 대한 그 어려운 문제를 부모님들한테도 상담을 하고 그러나요?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잉글루드에서 제가 이제 개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 뭐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죠. 네. 아이들에 대한 심리 상태도 잘 파악하기 때문에 네. 이사장으로서 뭐 재정 지원도 하지만 네. 그런 또 정신적인 또 길잡이를 많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저지 한국학교를 좀 우리 이사장님이 자랑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982년도에 이제 준비를 해서 1983년도에 이제 개학을 했죠. 3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한 학교,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해온다는 게 제가 볼 때 참 대단하고요. 제가 이사장을 맡은 지는 3년 정도 됐고, 평이사를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에 이사로 들어갔을 때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그 초대 이사님들, 지금도 저희 이사회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 연대 분들이 토요일 아침 7시 반, 8시에 오셔서 그 학생들 등록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왜 저렇게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한국학교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이민사회에 살면서 굉장히 그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다른 일과 더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를 30년 동안 운영해온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재정이 늘 어렵잖아요. 네. 또 이제 이사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학비를 일부 받지만 사실 우리가 그 흔한 말로 선생님들 그 페이도 잘 되지 않는 껌값이라는 이제 표현이 좀 옳을 것 같은데 그 운영을 하시는데 이사님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하셔야 될 텐데. 저희 학교는 이제 그 다른 학교, 한국 학교들하고 틀리게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운영하는 데 참여를 많이 하고요. 물론 이제 학교 학무적인 거는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전적으로 하시지만 그 외에 학교 렌트라든지 뭐 어떤 재정적인 거는 이사회에서 많이 관여를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거 1년 내에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나 이런 어떤 non-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렌트가 저희가 내는 만드는 인컴의 한 반 정도 1년에 나가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샐러리를.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고요. 적자가 날 때도 있고, 많이 나죠. 적자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토요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금요 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 하고, 금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 금요 학교는 이제 클로스터에 있는 테나킬 중학교를 저희가 렌트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렌트비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요를 맞춘다는 데 있어서 토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인사에서 곳곳에서 기금 모금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되는데, 이거 한국 학교 기금 모금 한다면은 아주 박한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교육열에 강하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만은, 이런 공공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각박한 것 같아요. 또 한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렇죠. 네. 좀 지원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해외에 아메리카 지사로 나와 있는 기업들이 늘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겠습니다만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처럼 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하는데 많이 할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제 기업분들이 아무래도 투자 여력이 많으실 테니까 다른 정부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는 말씀들이 한글 학교는 너무 많고 한국 학교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 군데 도와주면 자기네들이 부담이 된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투자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 정체성 부분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꼭 어떤 직접적인 아웃컴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갖고 계신 리소스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시고 싶으시면 한국 학교에 사람은 백년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시면 한국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아니면 한국인 자체가 굉장히 득을 보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글 학교가 많았다는 건 좋아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단 양이 많아지면서 이제 질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술집 많은 것보다 100번 낫죠. 그죠? 네. 한글 학교는
좀 엉성하더라도 많이 생기는 게 좋고 또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것이 압축돼 가고 질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한민족의 그 인재 양성이라는 면에서 분명히 투자를 하면 가장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뭐 1960년대, 50년대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가난한 그런 폐허의 나라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그렇죠. 교육의 투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해외 동포들이 해외의 우리 자산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에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을 주도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뭐 그런 꿈을 꾸는데 투자 안 하고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교육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이 앞서는 것 같아요. 네. 행동으로 좀 투자하는. 그렇죠. 코리안 소사이어티에 얼마 전에 뭐 하루 저녁에 370만 불이라는 거금이 거쳤다는데 뭐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 한국 학교 또 자녀들에 대한 투자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관계자분들이 서운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뉴저지 한국학교를 많이 졸업을 했죠. 네, 700명 졸업을 700 명. 했습니다. 네. 물론 한국학교를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지만 정말 유치반서부터 시작을 해서 8학년까지 해서 9년을 다니고 졸업한 학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졸업생이 이번 6월까지 해서 700명 배출됐습니다. 9년 동안 다녔습니다. 네. 참 학교 졸업생들 중에 아주 좀 기억에 남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기억에 남는 학생이 물론 많은데요. 저는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그 추석맞이 잔치 때 저희 학교가 나가서 연날리기를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학부모가 있는데 그 학부모가 저희 뉴저지 한국학교 졸업생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찾아오고 또 지금 현재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재학생 중에 부모님이 저희 학교 졸업생인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 그 학부모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제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렇겠네요. 네. 요즘에는 이제 1.5세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30대, 40대 되다 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또 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1.5세, 2세들이 한국말을 못하는데도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금요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한국어를 모르세요. 할 줄도 모르고 한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모든 공문이 지금은 바이링글로 영어하고 한국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달라진 것이 그 학부모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한국 학교도 많이 없었고 보내지 못했는데 자기는 못 배웠지만 자기 자녀들한테는 가르치겠다고 데려오는 게 너무 대견스럽고 이게 굉장히 요즘에 많이 달라지고 있는 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황현주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가 앞서 자녀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언어와 또 문화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굳이 한국 자녀라고 해서 한국어를 또 한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그 이민사회에서 가장 그 포커스를 뒀던 게 이제 언어죠.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일종의 도구마 비슷한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못하면 한국 사람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물론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말을 못하는 부모들이 한국말을 자기 자녀들한테 가르치려고 데려온다는 걸 보면 저는 그 언어에서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컨셉인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에 관심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어가 매개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큰 디멘션인 그 정체성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기는 비록 한국말을 못하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자녀들한테 그걸 이렇게 부모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죠. 그런 것이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교장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한 5년 전부터 그런 그 양상이 굉장히 더 심화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언어를 넘어서 그러니까 그 한국어를 넘어서
그 이민 사회에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자녀를 가리키는 것은 소통을 하는 건데 꼭 그 한국말을 모자란 사람한테 한국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초기에 너무 한국말을 고집할 것보다는 어떤 그 언더스탠딩, 소통을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학부모하고 교류하고 이러다 보면 한국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형성하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국말도 배우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뿌리를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정체성을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행복이라고 할까요? 아까 이제 우리 황현주 교수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과연 우리가 뿌리를 모르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좀 맥을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홍수가 나고 나면 나무들이 많이 뽑히는 걸 제가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뿌리가 뽑힌 나무를 보면 항상 저기 그 잔뿌리밖에 없더라고요. 깊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 어떤 문화에 대한 언더스탠딩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게 없으면 다른 문화에 대한 그런 그 이해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미국 사회에서 뿌리를 좀 더 깊게 단단하게 내려서 자기가 그 한국 사람, 한국계 미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잘 이렇게 그 뿌리를 내려서 미국 사회에 좀 더 당당하게 살고 한국 사회에 이렇게 기여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그 부분을 알고 있겠지만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황현주 교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데려오는 목적이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이제 한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한글 교육을 빨리 시키려면 가정교사도 갖고 튜러를 하면 빨리 시킬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토요일 날 우리 시간에 맞추지 않고 학생 시간에 맞춰서 하겠다 이러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한글을 가르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국 문화를 가르치려 오는 건데 한글도 한국 문화의 하나죠. 근데 한국 문화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아이들한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뭘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소속감을 아이들한테 준다는 것도 한국 학교 오는 어떤 하나의 이유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또 자기 자신을 알면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잘 형성돼야지만 아이들이 저는 성인이 돼서 가장 그 미국 사회에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도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모르고 나는 그냥 아메리칸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인이 돼서 보니까 자기의 뿌리가 어딘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 그때 혼동이 오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성인이 돼서 겪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황현주 교장선생님 말씀을 또 듣고 우리 김동수 박사님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 학교를 다니고 싶네요. 다시 그런 정체성을 좀 배우고 싶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찾고 싶은 젊은 시절에 좀 그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좀 배웠어야 되는데 저도 좀 그런 한글 학교를 다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뉴저지 한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뭐 주말에 한가한 여가 시간을 보내지 못하지만 오히려 커서 정체성을 통해서 행복한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양소 같은 학교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개강은 지금 했잖아요. 네, 지난 9월 7일 개강을 했고요. 네, 몇 명이나 학생이 이번에 입학했어요? 지금 345명 됩니다. 졸업하는 경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졸업은 이제 매해마다 틀린데요. 보통 10명에서 15명 15명이 졸업을 해요. 합니다. 예. 하버드보다 졸업하기도 힘드네요. 하버드는 그래도 반 정도는 뭐 졸업을 한다는데 뭐 하버드보다 더 졸업하기 힘든 학교네요.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재학생 수가 345명이고요. 345명. 예.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는 졸업반 학생이 이제 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총 졸업한 학생 수가 700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30주년이니까 갤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10월 17일 날, 네. 저희가 이제 30주년을 기념해서 펀드레이징 그 갤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블트리, 그 폴리에 있는 더블트리에서 10월 17일 날 6시 반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이사님들은 다 모시겠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오시겠고, 네. 또 동포 기업인이나 또는 복지가들도 좀 참여를 해서 내 자녀는 다 컸지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결국은 재정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교육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이제 교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4년 되셨잖아요. 네. 어떤 학교로 좀 만들고 싶으세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의 시기도 지나고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람 나이로 보면 그런데 저희 학교도 이제부터는 자신감도 있고 힘도 있고 그동안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도 있지만 앞으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제너레이션이 지금 바뀌면서 차세대들이 배우는 건 좀 틀리거든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른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생각할 적에는 저는 저희 교사들이 더 연구하고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내는 게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뉴저지 한국학교는 앞으로 또 30년을 바라보면서 갈 것입니다. 네. 뭐 붓글씨라든가 국악이라든가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또 교육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학교에서 한글이라든가 뭐 마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 특히 저희 뉴저지 한국학교의 이제 다른 한국학교들하고 다른 점이라면 저희는 이제 모든 커리큘럼에 꼭 이제 하나씩 들어가요. 한국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태권도를 하면 2학년 때는 한국무용, 3학년 때는 한국동요, 4학년 때는 한국화, 붓글씨, 5학년 때는 문화예술, 6학년 때는 탈춤, 그리고 7학년 때는 저희가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요. 8학년 때는 이민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나갔을 때는 정말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국의 맛, 한국의 멋 이런 것을 다 한 번씩 보고 나갈 수 있게끔 저희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 것이 세계 최고고 세계 최고의 것이 한국 것이다. 그것을 마스터하고 나면은 뭐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김동수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그 좀 뒷받침을 하는 이사장이 좀 되고 싶으세요? 이제 이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뒷받침해드려야 되고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변화하는데 조금 이렇게 맞춰서 수요자 학부모님들의 그 변화에 맞춰서 그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신 어떤 그 재료나 아니면 어떤 그 리소스나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돈을 대가지고 선생님들 뭐 연수를 가실 때 뭐 동북부에서 한국학교연합회에서 하는 그런 연수를 가신 데를 항상 저희가 정기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 이사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재정이 아무래도 단단하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죠. 그리고 그 조금 더 이름을 더 많이 알려서 정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게 해야 되겠고 1.5세나 2세 이사분들을 영입해서 조금 우리 학교의 방향을 조금 더 그쪽으로 조금 끌고 가서 조금 더 이중문화적으로 더 이렇게 건강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우리들의 자녀의 꿈과 희망, 미래를 건강하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저지 한국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시는 두 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